누수나는 거 엄청 큰 건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때 또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잖아. 내가 이거 못 고치는데 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는데 수익률이 얼마인데로 판단하면은 위안이 되는 거야. 그래도 21%인데? 너무 위안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보통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흔들리잖아. 이런 낡은 집을 뭐하러 받아? 이런 거 해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많을 거야. 근데 그거를 뭐든지 놓는 게 어렵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 10년을 끌고 간 게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3, 4년 정도는 안 될 줄 알아. 아예 향기 아까워가지고 맞아요. 한 것도 매몰 분명히 비용. 있을 거라고 되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마음이 힘들었을 때 저도 그런 경험이 어쩌면 인생에서 처음이어서 되게 방황을 저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또 더 괴로웠던 거는 그냥 나 혼자 안 되는 게 아니고 주변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격지심 느껴지는 게 꼭 열심히 가르쳐주는 애들은 다 합격을 하는 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학교에서 마주치면 괜히 벽 뒤로 숨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숨은 다음에 이제 그때 현타 수치심이 좀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었던 거. 맞아. 그게 뭐 사람이니까 저는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저는 극복을 한 방법이 있긴 하거든요. 선생님이 방법을 내 생각에 정확히 했어요. 뭐냐면 쓰는 거예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 괴로운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저도 많이 썼어요. 그때 나중에 취업하고 월급 안 나오는 시련을 겪으면서 또 불편함이 생기잖아요. 불편함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일기를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가까운 사람일수록 얘기를 못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는 아무한테도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비밀스러워서 말을 못한다기보다 얘기를 못하는 경우가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그거를 글로 많이 썼어요. 근데 회수가 되는 부분이 되게 많았고 예전부터 쓴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많이 불편하니까 스스로를 치료하기 위해서 글을 쓴 부분이 누적이 돼서 어쩌면 지금은 업을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도 생긴 것 같아요. 글 쓰는 게 저는 되게 도움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글이라는 거는 내가 화자잖아요. 내가 말을 하는 사람인 건데 그거를 써놓고 보면은 동시에 청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글이 내 글이긴 한데 제 3자 입장에서 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은 주관적인 감정이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누수나는 거 엄청 큰 건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때 또 논리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못 고치는데 뭐 그러면 돈이 얼마가 되는데 수리 비용이 이만큼 들어나면 결국에 수익률이 얼마인데로 판단하면은 위안이 되는 거야. 그래도 21%인데? 너무 위안을 잡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선생님이 수익률 계산 아까 들고 다니시는 걸로 보여줬는데 그게 위안을 받기 위한 거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요거에 대해서 보통은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을 거니까. 그러면 흔들리잖아. 이런 낡은 집을 뭐하러 받아? 이런 거 해가지고 고생하는 거야 라는 얘기가 분명히 많을 거야. 근데 그거를 아니다라고 싸우는 것도 그 의미가 없잖아. 그러면 알았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래 난 21%야 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저 아예 얘기 안 했어요. 네, 그걸로 위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국에 월세가 이제 40만 원 들어오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빨리 받아봐야지. 그럼요. 이런 데가 더 보물이에요, 선생님. 여기를 대중교통만 한 2-3시간 타고 와가지고 하는 보람이 분명히 있는 동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이거는 뭐 선생님이 제 교육생분들이 처음 낙찰받은 동네는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또 못해요, 여기는. 엄두를 사실 못 내는 동네야. 그래서 선생님은 마음을 잡고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수입이 좀 크지 않더라도 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출판 업계 쪽에서 열심히 교재를 만들고 있는데 최근에 약간은 불합리한 상황들이 좀 생겨서 저 월급 비슷한 상황이라고 또 얘기를 해주셔서 회사 저 월급 안 나왔던 상황이랑 선생님도 어쩌면 좀 닮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월급은 잘 나와요. 월급은 잘 나오는데 2년 절반 이하로 줄였거든요. 일이 조금 더 많아졌어요. 교재 시리즈를 늘렸는데 정부에서 주 52시간으로 맞추려 그러니까 야근은 전보다 훨씬 덜 하게 되는데 사장님은 또 야근을 거기서 더 줄여서 얼마를 넘지 말라고 해놓고 퇴근 또 빨리 내라고 쪼고 이러니까 이제 이미 야근을 한 2달 가까이 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말에도 많고. 한 몇 주 전에 통화하니까 일요일이었는데 회사라고 해서 제가 마음이 좀 짠했어요, 되게. 나도 옛날 기억이 자꾸 나는 거야. 주말에 안 쉬었을 때가 갑자기 기억나는 거예요. 회사 다닐 때 주말을 안 쉬면 아예 그 주 자체가 의미 없어. 왜냐면 토요일, 일요일만 기다리면 사는 게 있잖아요. 출근한다 그러면 사는 의미가 없는데 이거.
아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 마음이. 가슴 답답한 그 느낌. 나라에서 우리 임금이 작아서 돈을 준대요, 보조금을. 근데 니들이 회사에서. 작년에 야근을 많이 해서 보조금 잘려서 뱉어냈다고. 이 시간 넘지 말라고.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보조금 받아야 되니까 너네 시간을 줄이고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고. 그럼 야근 안 해도 된다고. 건강 안 좋아졌다 이러니까. 군대 얘기하시면서 컨디션 관리 못하면 빠따 맞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 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사람 모욕을 주니까 네가 부실해서 그런 것 같다. 일을 효율적으로 못해서 그런 것 같다. 생각해보면 사람 반으로 줄이고 시간도 반으로 줄였으면 네. 우리는 4배의 속도로 지금 퀄리티를 맞춰서 하고 있는데 남아있는 사람들이 정말 4배의 속도로 하고 있는데 그저께 돈 내는 것들을 딱 끝냈거든요. 너네 나가도 대체할 사람 많다는 얘기로 회의가 끝났어요. 돈 되는 게 끝나니까 이제 너네 버려도 된다 이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휴가서 썼죠. 휴가서 쓰고 나왔죠. 사실 오늘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네, 못하겠다 이러고 오늘은 이거 쓰고 나온 거죠. 아, 사인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만둔 건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경제적 자유를 누릴 때까지 붙어 있어야죠. 그렇죠. 약간 자존심도 상하고 기분도 안 좋긴 하지만 지금은 그 수입이 제일 중요한 상황인 거고 또 내년에 큰 일도 치르셔야 되는 거니까 그 전까지 아직은 프롤레타리아니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되게 중요해요. 프롤레타리아니까 뭐. 아직은이 중요하죠. 아직. 그렇죠. 선생님이 몇 년 후면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이 전 들어서 그럼 그걸 정확히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전 삶에서 나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살아가는 거 자체가 선택인 거잖아요. 네. 좀 예민한 얘기를 했지만 중냐 사냐도 선택인 거죠. 네. 우리는 살기로 선택을 한 거잖아. 기본 전제가 살기로 선택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 살기로 선택했으면 그 다음 선택은 이왕이면 유리한 방향으로 항상 선택을 할 거잖아요. 여기 오는 것도 이 사람 만나야 되나? 이 집을 낙찰받아야 되나? 선택을 하는 거. 경중을 따지는 거 안에서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부분은 있어요. 전에는 무게를 따질 때 득이 큰 거를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새는 선택에 있어서 좀 달라진 게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한 쪽으로 선택을 해요. 혹시라도 손해가 좀 크더라도 이거를 하는 게 내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 같을 때 있잖아요. 적어도 회사 퇴사하면서부터는 연속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정확히 이 수업하는 거, 영상 하는 거 그런 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려면 선생님하고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강입해야죠. 내가 이 시간에 수업해야지. 모집해야죠. 모집. 그래서 모집해서 하루라도 내가 수업을 더 해야지. 온라인 수업을 해야죠. 내가 온라인 수업을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 수업하면 나의 즐거움이 난 선생님 같이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난 큰 즐거움이거든요. 즐거움이 없어질 것 같아 왠지. 그리고 그거 자체를 이거 하나 조회수랑 하나 팔아서 얼마라는 생각이 지금이 없는 건 당연히 아닌데 그게 커질 것 같은 게 두려운 거예요. 향후에 내가 그쪽으로 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러고 싶은 생각이 좀 안 드는 거야. 경제적인 득을 따졌으면 나는 그쪽을 하는 게 수업을 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지금은 이게 느낌이 좋아요. 마음이 편하고 나는 선생님하고 지금 불편한 얘기를 하지만 난 즐겁거든요. 항상 선택을 하면서 나한테 더 맞는 부분을 선택하니까 저는 잘 풀린다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근데 선생님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정확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 어쩌면 좀 빡빡한 사람이잖아요. 돈이 좀 빡빡했잖아요. 네, 맞아요. 사실 시험 공부하면서 거의 쓰기만 했을 거고 이제 돈 버는 것도 월급이 그렇게 큰 직종은 아니래. 업계 자체가 좀 페이가 작잖아요. 네, 맞아요. 모아가지고 겨우 했는데 막 이런 거 막 1,000만 원 나온다 이러면 굉장히 큰 스트레스 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분들이랑 협상할 때 내가 왜 내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공영 부분을 내가 왜 내냐? 너 소유권 이전하기 전 사람한테 소송하든지 알아서 해라 라고 풀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야. 선생님도 어쩌면 그렇게 나는 오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중을 따졌을 때 소송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